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립할 일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연립은 몇 학년 교육과정? 2학년 1학기 교육과정. 알았어. 당신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배우는 중이야. 오케이? 짠! 안녕하십니까, 김강용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2021년도도 끝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22년이 벌써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기본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 본 강의의 내용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예비 고2 학생들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강용희 강의를 여태까지 열심히 잘 들어오신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강용희 거 다 해결됐어 막 이러시면서 되게 기분 좋게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강용희 강의에서 다 통달했기 때문에 난 이 정도 기울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런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 저는 이제 완전히 통달했어요 이렇게 댓글 같은 것들도 많이 써주시면 새해에 강용희가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설하고 죄송해요, 너무 잡소리가 많았네. 자, 강용희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다루거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좌표 평면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좌표 평면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기본에 해당되는 직선, 그리고 그 직선이 있었을 때 직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 하나인 바로 직선에는 뭐가 있다? 기울기가 있다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직선의 기울기란 뭐냐, 여기 방금 내 앞에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시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 라고 하면 뭔가요? 안 하시면 되게 오래됐을 텐데. 저 봐, 저 서울대 나와도 저래. X축, Y축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이거지. 뭐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직선의 기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좌표 평면 세계에서 진행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비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2, 고3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맨날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 때 그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출제자의 의도니 나발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풀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2021년도의 마지막, 그리고 또한 동시에 2022년도의 처음을 강용희와 함께 기본기를 잘 다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학 공부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중간에 강의 보다가 끊지 말고 끝까지, 만약에 강용희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쉬지 말고 끝까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겠다. 그럼 강용희 채널에 있는 그런 동영상들 뿐만 아니라 강용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구매하시는 유료 교재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지금부터 새 출발 시작합시다. 화이팅! 두 놈 이상의 무엇인가가 나오면 반드시 그들끼리 가지고 있는 관계. 그럼 이쪽 동네에서는 우리가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그들끼리 가지고 있는 위치 관계를 본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뭐부터 보는 거냐면 점이라는 게 있대. 근데 점이 하나만 나오면 사실 별 볼 게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신들한테 점들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관측하고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느냐라는 거야. 그럼 이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보조선이라는 것을 긋게 되지. 그럼 그런 어떤 보조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도 여기서 싸그리 다 나오게 되는데, 자, 점 하나가 있었을 때는 아무런 것도 없지만 일단 점들이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좌표 표면상에 저렇게 점들이라는 게 존재할 땐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보조선은 이어져 있지 않은 점들은 반드시 뭐한다? 이어준다. 이게 기본적인 보조선. 다시 원 타임 뭐라고? 이어져 있지 않은 점들은 반드시 이어본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 아저씨가 뭐 해본다. 저렇게 이어져 있지 않은 점들을 한번 이어보겠다 이거야. 쓱 이렇게 이었다고. 혹은 두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 그럼 저랬을 때 우리가 두 점을 관찰했을 때 발견되어지는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거야. 배운 내용. 그럼 당신들이 이제 두 개의 점이 있었을 때는 뭐부터 했냐면 세 가지를 봤다고. 배운 내용이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뭘 봤느냐. 첫 번째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봤지. 두 번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봤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두 점 봤을 때 당신들이 봤었던 것 중 하나는 또 뭘 봤을까? 좌표 표면상에 존재하는 두 점 관계는 어떤 한 점을 적당히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평행 이동의 관계도 배운 거야. 근데 보통 또 여전히 이놈의 평행 이동 쪽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각 자체가 완전히 바보처럼 갖춰져 있는 게 평행 이동했다. 그럼 점이 이동했나 봐. 라고 하면서 그 점의 이동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얘가 이쪽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이동했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상에서의 점의 이동은 그래 대칭 이동은 차후에 얘기하고 평행 이동이란 건 분명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이란 말이야. 그래 그 움직임 자체가 분명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래 움직였었던 최종적인 결론을 보다 보니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코 절대 우리의 점이 교육과정상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점을 봤을 땐 첫 번째 뭐부터 바라본다고? 우리가 거리부터 본다고. 두 번째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있으니까 그놈의 기울기를 보는 거고, 세 번째는 평행 이동으로서 우리가 그 대화를 해볼 수 있음.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저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나한테 어떠한 보조선을 긋게끔 하느냐. 좌표 평면상에서는 그 비스듬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당신들한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시하지 않아. 모든 게 다 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래요. 그럼 그와 같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도 분명 X축의 평행한 선, 내가 관심 있는 점을 지나며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탄생되는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 나오는 누구야? 요 길이, 밑변 길이는 X좌표의 차이, 높이는 Y좌표의 차이.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저런 직각 삼각형에서의 빗변 길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과 평행한 선들이 그어진다. 그럼 두 번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래. 그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x2-x1 분의 y2-y1 이렇다며. 여전히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도 여기 있는 요 밑변과 높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라고. 너분의 너. 그래도 이제 중3 애들 2학기 때 테스트를 한다. 학교도 시험 봤었지만 분명 이런 직각삼각형에서의 너와 너의 길이 비는 분명 이런 직각삼각형에서의 탄젠트입니다. 라고도 우리는 학습을 했었던 거잖아. 중학교 교육과정에. 또 한 동시에 마지막으로 방금도 내가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두 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독해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점을 적당히 평행 이동하면 나타낼 수 있어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느냐. 좌표 평면상에서는 절대 비스듬한 것을 그 어떤 무엇도 다루질 않아. 무조건 관측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그 비스듬한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로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점을 지나며 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언제나 나는 누구를 만들어 갑니다. 직각삼각형들을 만들어 간다. 여기까지 콜? 직각삼각형을 뭐한다? 만들어 간다. 끊임없이 계속 나는 뭘 만들겠다?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겠다. 끝. 그럼 좌표 표면 다 아는 거야. 여기까지 콜. 넥스트.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보는데 아주 생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자, A라는 점이 있대요. 1,1이라고 있대요. B라는 점이 있대요. 4,5라는 점이 있대요. 자,
밥팅이 같은 아저씨가 이런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대요. 자, 이럴 때 제발이야 제발. 자, 저런 걸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 당신들이 아우 그래 나는 공식이 있으니까 루트, 물론 틀린 건 아니야. 그게 공식이니까 외워져서 쓰는 건 맞는데, 근데 자꾸 거길 갖다가 어떤 공식에 입각해서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 그 내용의 의미가 좌표평면상을 잇는 이런 좌표평면상에 존재하는 이런 빗변의 길이, 아니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고, 그때 이 밑변의 길이는 두 점을 잇는 x좌표의 차이라고. 그 3.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y좌표의 차이란 말이야. 4. 그러면 3대 4대 5니까 알았어. 이렇게 자꾸 좀 써버릇 하려고 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극히 제정신을 갖고선 출제되는 그런 문항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당신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있잖아. 왜? 3대 4대 5, 6대 8대 10, 5대 12대 13, 1대 1대 루트 2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수들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루트에 뿅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자꾸 여기가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상한 방정식으로 바뀌다 보면서 계속 당신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뭔 말 콜? 그러니까 제발 저런 어떤 기초적인 선분의 길이 같은 거 구할 때 제발 저딴 식으로 이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넥스트. 그럼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잔뜩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기울기래요. 그럼 기울기라는 게 중학교 때 병신 같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가 아니란 말이야. 뭐냐?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파트는 다른 파트 아니라 싸그리 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 관계를 주는 거야. 기울기라는 것은 무엇을 제공하는 거다? 비율 관계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다? 기울기다라는 것. 그러면 아저씨가 우리 강사들한테 뭐 사람들 만나갖고 뭐 술 한잔을 한다던가 아니면 면접을 본다던가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학 강사는 기울기만 잘 써먹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라고 한다고. 근데 막상 수학 강사들조차도 기울기를 가리키면서 기울기를 안 쳐다봐. 그게 문제라는 건데, 니들은 지금 돈 내고 배우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돈 안 내고 배우는 거고, 돈 내고 배우니까 지금부터 하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듣고, 기울기만 잘 써먹어도 강사들은 먹고 살아. 그럼 니네들은 기울기만 잘 써먹어도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아저씨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 기울기 얘기를 먼저 해볼게. 쭉. 자, 보시라. 기울기. 그럼 어떤 직선이 제시가 된다 이거야. 그럼 직선이 제시가 되면 당신들은 무조건 그 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직선한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정보는 그놈의 기울기 혹은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 그게 과연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야. 뭐냐 딴 게 아니라 기울기랑 그놈이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이 결정되잖아. 오케이? 그게 뭐 볼 것도 없다니까 무조건 당신들이 관찰할 건 직선에 대해서는 바라봐야 될 정보가 기울기 그리고 지나는 한 점.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당신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하나 내볼게. 자,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뾰로롱 요렇게. 뭐 어쩌라고 선생님. 그러게 대충 한번 해볼까? 대충 요렇게 해갖고 요거 이제 3x 마이너스 4y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0 이꼴 제로. 짠 이랬대. 뭐 저런 직선이 있대. 짠.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도 이게 좀 심심했나봐. 아저씨 심심하는 강용이 여기 마이너스 20,0 딱 해놓고 이 원점에서 요 직선에다가 발을 하나 내렸어. 또 요점에서 저 직선에 발을 하나 내렸어. 그래서 이제 질문을 내렸어. 아저씨가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이 있다. 자,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니? 그러게 사다리꼴 넓이네. 그러니까 뭐 2분의 1에 밑변과 윗변 더한 다음에 높이 구해봐야겠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것처럼 저런 사다리꼴 넓이가 도대체 뭐냐? 그래,
그럼 나는 이 길이도 구해야겠고 이 길이도 구해야겠어.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도 여전히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면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는 구했고 그럼 높이를 또 구해야 되는데 높이 구하려면 글쩍글쩍 미치겠네.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 구해갖고 요 점 좌표 구하고 이 직선 방정식 구해서 연립해갖고 이 점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높이 구하고 그러면 너도 나오고 높이도 나왔네. 문제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통 여러분이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식이든 풀어갖고 답을 내. 그럼 답을 냈는데 답 짓는 답이랑 맞아. 그럼 동그라미 치고 일단 넘어가지. 그러니까 뭔가 배움이 없단 말이야. 배움이. 자, 다시. 자, 나한테 지금 뭐가 주어졌어? 직선이 주어졌어. 그럼 당신들은 보아야 될 첫 번째가 그럼 저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오케이. 저 기울기가 나한테 제시가 됐냐? 네, 봤더니요.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제시가 되었다. 4분의 3이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또한 동시에 이런 건데 자, 뭐 이제 나한테 정규반 수업 들었던 분들은 했던 얘기긴 하지만 좌표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다시 길이는 좌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세 번만 더 한다. 좌표는 길이에 대한 정보. 길이는 좌표에 대한 정보. 좌표는 길이에 대한 정보. 길이는 좌표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선생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거잖아. 이게 아니라 당신들은 어떤 좌표를 알고 있다. 그럼 나는 무조건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림에다가 쓰라고. 오케이. 자, 한 땀 한 땀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야. 당연히 절편이니까 y다 제로 넣었어.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10이야.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도형하고 있잖아. 이런 놈의 넓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당연히 뭐가 필요해?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이 점의 좌표가 10,빵이야. 아니라니까. 이 길이가 10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 집구석에서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강제가 들어가야 돼. 그럼 요즘에 좌표도 있는데요. 그래. 그럼 그 좌표가 나한테 주는 정보는 여기 있는 누구야? 저 선분의 길이가 얼마? 30이야. 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계속 해 나가야만 하는 거야. 그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선생님? 별거 아닌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았음이 너무 보였어. 그 대놓고 닮은 비가 1:3이니까 넓이 비는 1:9. 야, 신난다. 그러니까 너랑 너의 닮은 비가 1:9, 넓이 비가 1:9. 그럼 내가 궁금했었던 요 파트에 해당되는 넓이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에 몇 배만 하면 되니까. 어렵다. 1:9니까 이거에 몇 배 하면 돼? 여기는 8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본 문제는 나는 저기는 저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제공된 직선에 뭘 알아요? 기울기를 알아요.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라고 나온 것은 그래, 당신들 보기 좋게 한번 해볼까? 발 떨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아. 그럼 분명 저게 나한테 주는 정보는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너와 너의 비가 4:3이야. 근데 어떻게 떨구든 관계없이 여기는 요 삼각형과 여기는 요 삼각형은 분명 막곡지각이 있으니까 또 닮았네. 그러니 그 비율은 여전히 너와 너의 비도 몇 대 몇? 4:3. 3:4:5의 비야. 근데 이 부분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6:8:10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삼각형은 8, 6을 두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알았어. 6, 8입니다. 요렇게 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풀이야. 무슨 말이 콜? 오케이? 무턱대고 막 이상하게 자꾸 뭐 연립방정식 풀고 이러는 게 절코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연립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런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과 연립해야만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몇 학년 교육과정이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육과정, 2학년 1학기 교육과정. 니네가 직선 배웠을 때 그 두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걸 가리키는 게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이라고. 근데 숱하게 여러분들이 뭘 하는 데 있어서 이놈의 도형의 방정식 푸는 데 있어서도 아직도 계속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이 갖춰져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콜? 다시 직선이 제시됐어. 그럼 나는 무조건 뭐부터 바라본다고? 기울기부터 보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는 건 무조건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세요. 무슨 말이 됨? 그 얘기가 다란 말이야.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심심하니까. 심심하면 노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뜬금없이 아저씨가 원 이런 거 하나 줬대. 툭 X축, 툭 Y축. 자 이래놓고 자 너 중심이 0,0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는 원이 있대. 그래놓고 이야 신난다. 너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런 원에 접하고 있대. 짜잔. 자 당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절편이 A예요. 짠 절편이 B예요. 자 이래놓고 질문 물어본다고. 자 선분 AB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아주 기초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말미잘 같은 것들은 아 그래? 아이 저 새끼 뭐 처음 날부터 갑자기 원이야. 아니 나 원 가리키는 거 아닌데. 저거 하겠습니다. 아 접선이래. 아이 알았어. 그럼 나는 길이가 2짜리인 접선을 좀 구해봐야겠어. 그러면서 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길이가 2짜리인 접선이니까 또 이제 뭐해? 저런 원에다가 연립하려고 들인다고. 연립해갖고 판별식이 빵이니까 저 B값이 구해졌으면 저 직선이 결정된 거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저걸 구해야지. 답이 나온다니까? 답지는 답이랑 맞아. 그럼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 그 실력이 자꾸 안 쌓여. 기초가 없어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립할 일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연립은 몇 학년 교육과정? 2학년 1학기 교육과정. 알았어. 당신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배우는 중이야. 오케이? 짠! 아, 그럼 뭔데, 선생님? 일단 도형을 하려고 들어야 돼. 근데 학원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학 테스트 이런 거 보면 수학 상하 본단 말이야. 그럼 애들 문제 풀어놓은 걸 보면 당최 그림을 안 그려. 이참수 문제인데 이참수 그림을 안 그려. 함수 문제인데 그림을 안 그려. 도형의 방정식 파트인데 그림을 안 그려. 도대체 그려놓고서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야. 그림이 기본. 그림 안에서 모든 걸 관찰하겠음. 자, 대놓고 접했대. 당연히 접점이 있잖아. 그럼 이번에도 원 내신했다시피 그 기초 체력이 거기 다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여기 고등학교 수학 아니고 중학교 수학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니 어떤 원에 얘가 접했대. 그럼 당신들 하는 일 무슨 일에 싹 갖다 그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놓고 무조건 거기가 수직일 땐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직각 삼각형들만 다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90도인 상황은 무조건 90도를 이렇게 예쁘게 표시 반드시 좀 해주라고 라고 하잖아. 그럼 이번에도 중학교 3학년 애들 내신했거든?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알아? 내신하면서 90도 표시하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 애들 문제 풀 때 90도 표시 안 한다? 하라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감각이 전혀 다르다고. 적어도 전문가가 조언할 땐 아마추어들은 전문가의 조언은 잘 들으면 돼. 알았어? 가만히 또 멍청이 있지 말고 도용할 거니까 나는 좌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선분 길이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그니 내가 알고 있는 선분 길이는 그림에다가 다 쓰는 거야. 그럼 당연스럽게 나는 너라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는 길이 쓰세요. 근데 어쩌라고 선생?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너는 기울기가 얼마래? 2래. 그럼 나는 어떡하든 너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이용해 먹겠다 이거야.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2인데요. 아, 그 말은 너와 너의 길이비가 1대 2라는 얘기. 어머 오빠. 근데
여기는 이 삼각형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서로 또 뭐 했어? 닮았지? 중2 때 맨날 보던 직각삼각형이잖아. 얘가 다 닮았다는 거. 그러면 너와 너의 길이비가 1대 2야. 당연히 너와 너도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근데 이미 요 길이가 2인 걸 내가 알아. 그니 요 길이가 당연히 1인 거야. 그러면 야, 이거 길이 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만 더하면 되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의하면 요 길이 제곱은 너 곱하기 너잖아.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4. 답이 5.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무슨 말 콜? 오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대갈박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아저씨가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부터 생각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렇게 자꾸 사고하려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좀 가지고 가셔야 이 수학 합편 자체가 되게 쉽고, 그럼 이런 것들을 기초 체력으로 하여 수학 1이나 수학 2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됨. 무슨 말이 콜? 자, 다시 one more time. 일단 적어도 여러분들의 좌표평면은 여기 도형의 방정식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되는 함수, 지수로구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 기타 등등등 좌표평면은 다 도형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 당신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선분 길이에 대한 관심을 좀 주라고. 근데 좌표라는 것을 나한테 제시했다는 것은, 좌표는 항상 나한테 선분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그럼 나와서 선분 길이를 알았어. 그러면 네가 적극적으로 쓰라는 거야. 선생이 칠판에다가 쓰기 이전에, 실제 문제풀이를 할 때 아는 선분의 길이가 있으면 일단 쓰라고. 90도인 걸 알았으면 90도 표시해 주라고. 아는 건 그림에다가 다 쓰면서 그림 안에서 문제풀이 하는 거야. 애지간한 쓸 때 연립할 일 있다 없다? 없다고.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이라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기울기 뭘 주는 거야? 그렇지, 비율관계 주는 거야. 애지간하면 끊임없이 계속 직각삼각형 쳐다보시라고. 알았어?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그 기울기를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기울기를 무시하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좋은 대학 갈 거니까. 좋은 대 또 취업하겠지. 나중에 시집장가도 잘 가겠지. 알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음. 오케이? 자, 기울기 무조건 누구 얘기하는 거다고? 비율관계 주는 거라고. 오케이? 평행이동, 요건 여러분들 단원에서는 지금 적당하게 어떤 뭐 예쁘장한 문제가 없으니까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의 과정하고 진행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긴 할 거야. 근데 다시 one more time, 머릿속에 꼭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떤 한 점을 적당히 X축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얻을 수 있음. 오케이? 수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곧 지수로구 함수 편에서 저런 내용들이 마구 쏟아지게 돼 있다 이거야. 오케이? 영원히 계속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좀 감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됨?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필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더 가자.